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고 계산 안 하고 나오면은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잡혀가죠.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제 무전 취식을 하느냐 아니면 밥값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냐 이제 고비에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일 모레 아마 우리 날짜로는 이제 9일이 되겠죠. 뉴욕에서 8일이니까. 뉴욕에서 이제 폼페오 미 국무장관하고 북한의 김영철이 만나는데 이걸 이제 아들 부시 때 미국 측 협상 대표를 했던 크리스토퍼 힐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이제 마무리할 때 됐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쇼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무슨 비핵화 의지가 있네 없네 하면서 밀고 당기던 그런 한 5, 6개월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때가 됐다. 요번에 만약에 제출 안 하면 무슨 일 날까요? 존 볼튼이 그런 말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죠. 그때 존 볼튼이 그게 4월쯤 됐을 텐데 5월이나 트럼프와 김정은의 저 장소, 회담 장소로 존 볼튼이 어디를 권했냐면 제네바에 있는 유엔 건물의 특정 회의실을 찍었어요. 방을 딱. 제네바에 왜 유엔 건물이 있냐면 유엔의 전신이 국가연맹이죠. League of Nations. 그 League of Nations이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1933년도 초에 우남 이승만이 거기에 가서 물론 자격이 없으니까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고 건물 밖에서 언론 및 거기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한테 저거를 돌렸죠. 저기 뭐죠? 만주에 있어서의 일제가 얼마나 참혹하게 한국인을 학살하고 탄압하는가라는 팜플렛을 올렸어요. 그 팜플렛 제목이 코리아스 인 만추리아고요. 그 팜플렛 실물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작은 팜플렛이에요. 손바닥 한 2배 크기에. 그래서 그 팜플렛 덕분에 리튼 보고서라고 영국이 보고서 작성 당사자가 돼서 국가연합의 그러니까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리그 오브 네이션의 결정에 따라서 만주에서 일제가 쳐버린 만행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점잖아요. 근데 이제 우남 이승만이 바깥에서 워낙 여론전을 하고 팜플렛을 막 잡아 돌리니까 일제 규탄이 사실상 만장일치. 다시 말하자면 일제 하나만 반대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국가연합의 모든 다른 국가들이 일제를 규탄하는 그러한 결의를 채택해서 일제가 쪽팔려 가지고 2월인가 3월에 그 결의 채택 직후에 국제연합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면서 그 건물 앞에서 꼭 중학생 모자 같은 그런 모자 쓰고 당시 일제 사람들이 그런 모자를 많이 썼나 봐요. 모자 쓰고 이만큼씩 서류 뭉치 껴안고 이러면 사무실 방 빼는 날이라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나중에 올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유서 깊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지금도 그 건물을 쓰는지 지금은 따로 허물고 다시 지어서 쓰는지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아마 그 건물 레노베이션해서 다시 쓰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건물의 특정 방을 존 볼튼이 딱 집어서 저기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 1991년 1월 아마 9일쯤 될 거예요. 미국의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하고 이라크의 외교장관인 타릭 아지즈가 회의를 했어요. 뭐에 대한 회의냐? 당시에 이라크가 걸프전을 일으켜서
쿠웨이트를 불법 점령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베이커가 야 너희 쿠웨이트에서 물러가.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대여섯 시간 동안 타릭 아지즈가 눈알만 대럭대럭 돌리고 답을 안 했어요. 그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6, 7개월 있다가 6, 7개월 동안 미국의 군사력 빌드업해서 쳐버렸죠, 이라크를. 그래서 이라크가 깨갱하고 지금 제1차 이라크전 얘기하는 겁니다. 깨갱하고 쿠웨이트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존 볼튼이 딱 그 눈을 이렇게 돌리는 그 흉내를 내요. 김정은을 그 방에 갖다 두면 1991년 그 타릭 아지즈가 이 방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그때 어떻게 처신했던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존 볼튼이. 그 마찬가지죠. 이제 계산서가 이제 막 끊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북한이 여기서 더 개긴다? 그러면 이제 군사 옵션 낳는 거죠. 특히 미중 전쟁에 의해서 중국이 손발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패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좀 여러 가지 고민 좀 해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 고민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핵과 미사일을 못 내려놓는다라고 태영호 공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첫째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으면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런 딜레마가 대한민국 사람 머릿속에서 없어져요. 문재인 정부가 활약을 해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놨어. 그럼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저거 하겠네. 좋겠네. 민주당 완전히 앞으로 한 20년은 집권하겠네. 오케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색깔이 파란색,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 방향으로 확 돌게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 찍는 사람들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딜레마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살벌해진다고요. 그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문재인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다 믿어줘서 한 50%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그 50% 중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딜레마 때문에 문재인은 경제랑 나라는 말아먹었는데 통일정책은 잘 썼어.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경제랑 나라는 말아먹었는데 문재인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 50% 중에 7, 80%를 차지해요. 이게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요. 식당에서 40대 한 초반쯤 되는 젊은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젊은이도 아니죠. 제 나이 기준으로 젊은이지 사실 작년인데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문재인은 경제하고 나라는 말아먹었는데 평화는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북이 핵을 가지고 친다 하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딜레마를 걸고 평화니까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북의 체제를 용인해야 되고 북의 인권에 눈 감아야 되고 북의 3대 세습에 눈 감아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저기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먹히잖아요. 사실은 내부 심리는 그거거든. 야 저기 전쟁 안 벌이게 저 핵이랑 미사일 들고 깽깽거리는 놈들 떡고물 좀 챙겨주고 끝내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그쪽 친북에 포섭돼 있는 사람들. 햇볕에 포섭돼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예요. 평균 심리가.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핵과 미사일 내려놨어.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야 저기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인권 탄압하는 체제냐. 저 새끼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지 않아.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잘 상상 안 해보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이제 세련 탈출 보시는 분들은 자유민주 성향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라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발견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민주당 지지를 하거나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게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거나 북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완전히 100% 수긍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 깔려있는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은 뭐냐면 쟤들 정말 골 때리는 잔인한 애들인데 저거 그냥 떡국물 좀 줘갖고 그냥 좋게 좋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저거랑 대립각 세워서 뭐 하겠냐. 저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잖아. 이 심리라고요, 내부가. 그런데 어느 날 지들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다 내려놔서 미국이 협박하니까 그 다음엔 사람들이 간이 붙죠. 좋은 의미에서 용감해지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저 체제 저거 말이 되냐? 좀 현실화 시켜야지. 근데 왜 자꾸 퍼주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공공연하게 그 지지층 내부에서. 그래서 핵과 미사일이야말로 이거는 말하자면 친북, 종북, 대남 전략의 핵심 주춧돌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전쟁이냐 평화냐, 야, 전쟁 안 할 것 같으면 핵과 미사일 대충 용인하고 대충 협박도 좀 용인하고 많이 양보하고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북과 대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세계 최전선, 냉전의 최전선으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1945년부터 전 세계 냉전의 최전선인데 이게 반세기 넘어 거의 이제 70년 이렇게 끌어오니까 이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안철수처럼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박원순처럼 아니 저기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안 잡아가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솔깃하게 들린다고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냐 평화냐 반공 이런 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긴장이 그 긴장에 대한 피로감이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피로감을 파고드는 거라고요. 이게 친북 종북이라는 게. 그런데 핵과 미사일 내려놓으면 국력이 워낙 차이 나니까 쟤들 우리 한 40분의 1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까고 말하면 쟤들 국력이라는 게 구태 지역을 짚으면요. 경기도 시흥 안산 합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쟤들 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력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딜레마로부터 벗어나죠. 벗어나면 그다음에 바로 굉장히 쿨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돼버리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몇 년 안에 그렇게 가버린다고요. 그게 북한이 걱정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게. 그다음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을 까면 메이드 인 차이나 레이블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미국으로 반출하는 거거든요. 그 미국으로 반출한다는 얘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증거물을 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중국에 대한 치명적 배신이 되죠. 이게. 여기 지금 논바닥에 기어 들어가서 이 사진에서 보면 이동식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이 있는데 이거 다 넘겨줘야 된다고요. 이거 까면 바로 다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 위에다 페인트 칠만 한 거라고 이게. 지들이 어떻게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을 만들어. 그냥 통짜배기로 그냥 중국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거를 어떻게 남겨주냐고 이걸. 못 남겨주죠 당연히. 그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핵미사일 내려놓으면 전쟁 평화 딜레마 사라지면서 김일성 체제의 내부적 리더십, 북한 내부에 관한 리더십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한 그 친북 종북을 양성을 하거나 남쪽을 전쟁 평화 딜레마로 몰아 넣어갖고 흔들 수 있는 그
장악력이 없어진다고요. 그게 첫 번째 딜레마고, 두 번째 딜레마는 핵미사일 까면 그거 다 미국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까면 메이드 인 차이나 레이블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배신이 되어버려요. 못 견디죠. 견딜 수가 없죠. 중국이 가만두겠어요, 저거? 그래서 이 평양의 딜레마가 뭐냐면, 미국이 무서우니까 핵미사일 내려놓고 싶어도 이 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도 남쪽은 망상에 취해 있죠. 문재인이나 이런 그 왕년의 조사파 출신들이나,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있지. 혹은 뭐 적당히 속이고도 넘어갈 수 있지. 그래, 내려놓을 수 있지를 보여주려니까 제 눈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엔 어떻게 보이냐. 핵과 미사일 없어도 남침 적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만들어줄게, 상황을. 전쟁이나 핵과 미사일 없어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딜레마를 계속 유지해줄게. 오케이, 방법이 뭐야? NLL, 한강하고 DMZ 무장 해제할게. 그럼 너희가 핵과 미사일 내려놔도 당신들이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위협이 계속되고 당신들의 남쪽에 대한 그 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안에 미쳤다고 이거 이렇게 막 그 NLL 양보한 거를 거의 뭐 개 작살 뭉개버린 걸 넘어서서 이게 지금 한강하고 공동이용수역이라 그래가지고 한강 하구서부터 강화도 앞으로 해갖고 저 앞까지 여기를 지금 북한 그 수역 조사 나왔다는 사람들, 이거 뭐 다 군이나 정보계통이겠죠. 그리고 한국 측하고 해서 수심 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준설해서 그 다음엔 반잠수정 침투 가능하게 만들 거고. 그 북한에 지금 그 경기병이라 그러죠. 낙하산병. 우리 특전사 훈련 받은 병의 규모가 20만이에요. 북한이 군대 규모가 138만이나 돼요, 거기가. 그 중에 128만인가? 그 중에 그 폭풍군단이라 그러죠. 11군단. 그러니까 낙하산 받고 튀어 들어갈 수 있는 얘들이 20만이나 있다고, 이게. 침투, 후방 침투 그 돌격부대가. 거기다가 북한의 특수작전대대라고요. 총참모부 산하인데 얘들은 아주 하이텍으로 이렇게 잘 무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숫자 만만치 않아요. 보세요, 얘들. 딱 야간 투시경에 첨단 장비에 방탄복에 선글라스까지 딱 하나씩 저기 끼고 얘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지금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핵과 미사일 없어도 너희가 그 남침 적화할 수 있는 힘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문재인 쪽에 그 대변하는 사람이 저게 이름은 까먹었어. 문정인인가? 아니면 정세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름 까먹었는데, 북한의 핵은 경제적인 군비 경쟁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핵을 무장했기 때문에 이런 탱크, 비행기, 함정, 뭐 방공망 이런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군비 투자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북이 그래서 핵을 선택한 거다. 이런 식의 합리화를 시켜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거랑 좀 달라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주장이라기보다 움직임으로서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움직임은 뭐냐면, 너희 핵과 미사일 없어도 남침 적화할 수 있는 역량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거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지금.
안 그러면 왜 DMZ를 허물며 왜 강화도 앞에서부터 한강학원 2,500만 수도권의 핵시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막 북한이랑 같이 공동 수로조사를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NLL을 뭉개고. 이거는 꼭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보세요. 자,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평양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평양 입장에서는 야, 그거 지금 문재인 당신네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 그거 먹을게. 그 빵은. 왜냐? 우리는 어차피 핵 계속 가져갈 거니까 핵도 있고 핵 없어도 적화 위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둘 다 우리 해놓는 거 우리는 오케이 하고 그냥 거기 올라타서 가는데 내심은 뭐냐면 핵 내려놓고 그것만 가져가. 내가 골변냐? 핵을 내려놓고 그것만 가져가는 건 임마 개밥이요. 임마 개밥. 내가 지금 개밥 먹을 군번이냐. 그게 김정은이 하는 말일 거라고요. 핵 내려놓고 적화 위협 능력을 가져간다. 남쪽의 무장 해제에 의해서. 왜냐? 그게 왜 개밥이냐? 싸구려 짝퉁이냐? 아니 정권이 바뀌어서 비핵 군비 경쟁 벌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요. 아니 뭐 이해찬은 우리가 20년, 30년, 50년 합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그건 이해찬 입에서 나온 소리고 이해찬 입에서 나온 음향의 진동일 뿐이고 뭔 일 벌어져 가지고 정권 바뀌면은 확 돌아가지고 북은 핵과 미사일 내려놓은 상태에서 막 군비 경쟁으로 치달아 버리면은 북이 어떻게 따라올 거냐고요. 국력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왜 개밥이냐. 야 그거 하려면 뭐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다 미국에 실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레이블 전부 다 그거 증거물 다 제출하는 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바로 우리 중국한테 맞아서 죽으라고. 너 우리한테 개밥 먹이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으면 야 그 선군 정치 유훈 뭐 이런 거에 그 유훈 통치를 우리가 다 부정하는 게 되는데 그 말이 되냐 우리가? 지도력이 붕괴하는데 우리 김일성 가문 우리 백두혈통의 신화와 지도력이 붕괴하는데 우리가 골볐다고 핵과 미사일 내려놓냐? 너 지금 우리한테 개밥 주고 그거 먹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부의 속내는 그걸 거라고요. 특히 그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뭐 국정원이나 군이나 야 핵과 미사일 내려놔도 비핵 전력 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일반 전력 가지고 적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량을 너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뒤로 빼줄게. 혹은 해체해줄게. 그럼 되지 않아? 그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이걸 막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 근데 평양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웃기네. 임마. 그게 개밥인데. 오케이. 개밥은 개밥대로 챙겨놓고 내가 먹어야 될 밥은 원래 있는 거. 핵과 미사일은 핵과 미사일대로 내가 챙겨서 갖고 있어. 임마.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더블로 가죠. 더블 트랙으로.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제 고든창 같은 사람 여기서 내놓고서 막 밟아버려요. 문재인 정부를. 이 사람 원래 좀 간골이죠. 엄청 간골이죠. 문재인더러 간첩 아니냐고 말한 그 사람이죠. 여기 이제 고든창이랑 같이 움직이는 한국계 그 국제관계 전문가가 있어요. 타라 오라고. 프린스턴 나온 여자예요. 듣보잡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북 그 군사협정에 의해서 그 한강 수계를 열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철망 같은 것도 막 걷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의 특수군이 바로 침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한 바도 없고 문재인 행정부가 바로 그냥 self-ratified 그냥 자가발전 비준해서 막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썼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든창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문재인은 왜 서울을 북한의 침투 및 침략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속내를 모르겠다. 그 사람 진짜 그 동기가 뭔지 worst of his motives. 그러니까 그 사람 동기에 관해서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최악의 경우는 뭐야? 간첩이란 소리죠. 전에 말했듯이.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앞에 쭉 말했지만 그 계산 속을 얘기를 했잖아요. 핵과 미사일을 북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없는 상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있을 때와 상응하는 적화 남침 역량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나야말로 문재인의 저기 변호인이에요. 혹시 다음에 탄핵되시면 저 부르세요. 문재인 씨. 혹시 다음에 탄핵되시면 부르라고. 근데 여기 고든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든창은 그런 얘기 아니라. 최악, 그 사람이 무슨 동기에서 그 짓을 하는지 최악의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무튼 간에 그 동기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행위가 결국 북한의 폭풍군단 같은 특수병력이 핵과 미사일 없이도 수도권 핵심 전략적 목표물인 수도권을 바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을 다 열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나라 군인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복 입은 공무원 같아. 퇴근 시간 자고 있는. 군복 벗으세요. 그냥 사복 입고 출근하세요. 공무원들. 아니, 군인들 이제부터. 아니, 몇 명 장성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군 생활을 더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전역을 신청한다. 라고 공동 전역 신청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지 몰라. 군인식 돼가지고. 애 보세요. 애 보시고 사시라고. 저기 어디야. 애도 못 보겠다. 그런 그 뼈골이 없는 군인들이 길러낸 애들이라는 게 척추가 제대로 쓰겠어요? 영어로 guts. 내장이 제대로 들어가 앉아 있겠어요? 그 뱃속에 애들이. 창피한 줄 아셔야지. 군복들 벗고 사시라고. 자, 고든창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한마디 하죠. 고든창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아주 살벌한 소리를 했어요. 타라오가 또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임종석은 그 비서실장 임종석은, 지만원이 자기더러 주사파라고 했다고 그걸 법률로 고발하겠다라고 막 설치고 있다. 이렇게 타라오 박사가 얘기하니까 고든창이 뭐라 그랬냐면, 임종석은 악당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이런 악당들이 디글디글하다. 만약에 임종석더러 네 맘대로 해봐 라고 해서 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한국에 민주주의가 배겨나겠냐. 대놓고서 빌런, 악당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이 빌런은 악당, 뭐 양아치 이런 뜻인데, 타라오나 고든창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면 듣보잡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타라오는 프린스턴 대학 나온 사람이고 커멘테이터라고요. 또 고든창은 코넬 대학 나온 커멘테이터고 훌륭한 저서도 여러 개 썼고, 그리고 이 둘 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전쟁과 대북 전략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 그 진영과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끼지만 못한다고요. 이게 국제 문제화되고 외교 문제화되니까. 여기서 막 지르고 있는 거죠. 이제 앞뒤 안 보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가니까 막 치고 나오죠. 그래서 이 양반이 저기 바미당 국회의원인가? 그죠? 이현주 씨. 이현주 씨 요새 입 바른 소리 잘 해요. 아주 우리 기운나게 해주는 소리 해요. 이현주 씨가 최근에 했던 발언 보면은 이런 거죠.
집권 세력은,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은 북한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이 그 독재 정권이 동지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어요. 독재 정권이 동지고 남한 보수 세력이 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집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내지 시장경제와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다. 반헌법적 세력이라는 소리죠. 반국가적 세력이라는 소리죠. 그럼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엊그제는 이제 보수가 지리멸렬해서 문재인이 폭주하고 있다. 보수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우리 이현주 의원한테 조금 충고 좀 주려고요. 보수가 왜 지리멸렬해요? 이유가 뭘까요? 단일 대우를 보수가 만든다면 그냥 공짜로 만들어져요? 야, 우리 오늘부터 단일 대우 만들자 한다고 만들어져요, 그게? 문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일 대우 형성의 원칙 혹은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현주 의원 본인만 해도 탄핵 때 엄청나게 앞에서 총대 메고 탄핵해라, 탄핵시켜라 하고 떠들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제도권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로 힘이 결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도권의 지도자들, 지식인들, 이현주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탄핵과 박근혜라는 이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러한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탄핵과 박근혜 이슈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정리를 해야 보수가 뭉쳐요. 금방 뭉쳐요, 그러면. 그거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그거 내가 먼저 그 얘기했다가 이거 고립당해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좌고우면할 때 아니라니까, 이 의원. 옛날에 탄핵에 뛰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털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원칙을 정리를 하면 바로 뒷심을 엄청 받아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하나. 이현주 등 국회의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친박들도 이 얘기는 안 해. 친박들 탄핵 잘못됐다, 지금 탄핵 잘못됐다고 얘기할 일이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탄핵과 사법 처리는 어느 한 세력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 전체가 자살해버린 사건이에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새누리 범털까지 그거 못 말리고 질질 끌려간 거. 친박에 포함된 그 4월달 회동에서 박 대통령한테 그 사퇴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나? 그때 서청원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낀, 최경환 이런 낀 회의까지 해서 8명인가 모인 회의에서. 그때 딱 스크럼 짜고서 막지를 않았잖아. 친박도 뒤에다 칼 질렀는데. 뿐만 아니라 정치권뿐만이 아니죠. 법조, 언론, 정치판. 이게 전체가 다 국민을 배신한 사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제도 자체를 해체한 사건인데. 그 얘기 안 해요, 왜? 그 얘기 하셔야지. 그 얘기 오케이, 겁나서 안 해? 오케이, 그럼 그건 덮어놔. 장기구금과 재판쇼는 이건 폭도공화국의 민낯이거든요.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가의 품격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이 정도 되면 이건 폭도공화국이지. 그러면은 장기구금과 재판쇼에 대한 비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 전원책만큼도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국회의원 빠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 특히 탄핵에 앞장섰던 이현주나 주호영이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의 핵심으로 한때 꼽혔던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스크럼 짜고서 한 10명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도 못하고서 뭔 정치인이에요? 세 번째, 이거 더 중요한데 탄핵이나 사법 처리 이전에 이미 12월 탄핵 소추가 12월 9일인가 12월 며칠 아니에요.
사법처리는 4월인가부터 시작했잖아. 3월부터 조사해서. 탄핵과 사법처리 이전에 이미 지능적이고 악랄한 인격살인이 있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최태민 악령, 최순실 아바타, 비아그라 그룹 섹스, 뭐 세월호 7시간. 뭐 꼽으면 근데 최순실 300조.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은 최순실에게 이미 다 상속됐다. 몇백조 규모다. 아, 이런 얘기를 저쪽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했잖아. 당신들 동료가. 그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 탄핵한 건 탄핵한 거라도 그 앞에 이러한 인격살인을 우리가 짚어내지 못하고 탄핵을 소추하고 오히려 그런 인격살인이 이루어진 신문 찌라시들을 붙여가지고 소추의 근거로 냈던 건 정말 통렬히 반성한다. 혹은 반성 안 하더라도 그건 인격살인이다. 그거는 지금이라도 회복돼야 된다. 타블레피스 이런 문제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아, 그거 한 100명의 얘기를 해야죠. 남 인격살인 시켜놓고 그것도 그 여성 대통령 인격살인 시켜서 징역 20년 30년 때려서 처박아 놓고 무슨 민주주의를 찾고 무슨 보수를 찾아. 보수 웃기지 마세요. 이현주 의원. 보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보수는요. 제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서 20세기에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다시 부활시킨 러셀 커크 얘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선배 세대, 까마득한 선배 세대에서 까마득한 후손까지 이어지는 정신과 영혼의 공동체에 속한 멤버라는 그런 자각을 바탕으로 한다.